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일단 핵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혜룡 경정께서 폭로했던 이 사건인 마약 게이트에서 의구심과 뭐 도대체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뭔가 좀 환기할 수 있게끔 핵심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간단히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3년이죠. 네. 22년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이에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만 5천의 경찰관 앞에서 마이크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 반드시 승리해달라 이러면서 미래 세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이크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다 기억납니다. 예. 공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태원 참사가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서 159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좀 잠잠해 있었죠. 수면 아래에 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년 4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재선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촉발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경찰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청장, 뭐 수사부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석회의를 8차례 했어요. 전 기능을 모아놓고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들라고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영동경찰서 형사과장이었는데 제 밑에 이제 부팀이 10개가 있는데 마약팀이 있어요. 그 마약팀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한 개 팀을 더 만들어서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하라는 그런 압력들이 있었죠. 그건 이제 제가 부서장이니까 제 판단하에서 하는 겁니다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경찰서 전 직원의 평가를 마약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압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임이 있다 보니 마약과의 전쟁에 직원들을 투입을 시킨 거죠. 처음에는 중국 여성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약 끊고 싶다. 근데 판매하는 사람 2명이 가면 안 되겠다. 집도 알고 있으니 마약을 끊으면 신고하겠다. 뭐 이러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분의 좀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마약 게이트 수사 최초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여 차례 검거를 하고 10여 차례 압수를 하면서 한 30kg 정도의 마약을 압수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나무도마로 이렇게 밀반입한 것을 한국 조직과 중국 조직에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전에 대전하고 청주사에 있는 어떤 농가 그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75kg가 올라와가지고 담배 도루 있잖아요. 담배 빼내고 거기다 마약을 집어넣으면 1kg가 나오거든요. 75개를 오토바이 그 테일박스에 실어가지고 안산에서 전국 조직망에 유통시키는 그런 수사를 병행했죠. 그게 75kg하고 나무도마 56kg 해서 130kg가 조금 넘는 양을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차례 들어온 사실이 확인돼서 그걸 추궁하다 보니까 세관 직원들이 가담했다. 도와준 게 아니고 가담했다. 공범으로. 그런데 관복을 입은 상태에서 직접 사진까지 주고받으면서 말레이시아 두목 이름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이 단톡방을 개설해가지고 한국에 침투할 때마다 단톡방을 개설해서 침투를 시키는데 그때 13명이 조직원들이 들어있었는데 세관 사진 2명이 올라왔는데 그 모습 그대로 공항에 나오더라. 그럼 잡아야죠. 그런 상황이 직면해서 바로 수사 착수하기는 좀 어려웠죠. 믿기가 좀 어려우니까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하고 거기서 뭐 뒷돈을 챙긴다는 사실은 뭐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마약을 이렇게 국내로 유입하는데 몸에 4kg씩 부착하고 그다음 휴대용 캐리어가 있는데 그 캐리어 안에는 뭐가 들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최근에 김포공항에서 휴대용 캐리어 하나에 24kg 케타민이 들어있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절반만 취급해도 10kg만 취급을 해도 엄청난 양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수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죠. 세관에 들어가서 입장에 들어가서 현장 검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 여러 사실을 확인해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을 처음에 발부받아서 몇 가지 수사를 하죠. 기초적인 수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덮어줬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대통령실이죠. 국가안보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부와 관세청장을 동원해가지고 백혜룡을 찍어 누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외압이 시작이 됐는데 왜 이런 외압이 시작됐는지 너무 의아하고 궁금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사는 진행해 나갈 수가 없었죠. 수사를 다 막아버리고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영장에 의한 수사를 강제 수사라고 그럽니다. 임의 수사만 하는 거죠. 영장도 없이 찾아다니면서 검찰 인천지검에 가서 니네들이 덮은 기록 내놔라. 중앙지검에 가서 니네들이 덮은 기록 내놔라. 뭐 영장으로 봤습니다만 다 항의를 하셨잖아요. 여러 차례 직원들 출근하면서 제가 보내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겨우겨우 자료들을 입수해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그 표를 그러니까 12차례 21명의 조직원이 연인원 총인원 따지면 36명이 들락날락 거린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23년 1월 23일부터 23년 2월 27일까지. 그런데 거기서 완전한 기록도 아니에요. 기록을 다 주지도 않으니까
대충의 기록을 복사해 왔는데 인천지검이 덮었던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예. 중앙지검에서 덮었던 사실이 확연하게 예. 드러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들을 상대로 검사들 상대로 공문도 보내고 추궁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쫓겨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합니다. 예. 24년 7월 18일 날 제가 보고 안 했다고 쫓겨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꼭 공문서 보내달라. 네. 그래서 보고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예. 안 했다가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쫓아낸 조지호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등극을 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지구대에 쫓겨났지만 이 수사를 멈출 수 없었죠. 수사권은 없지만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발품을 팔아가고 지인들을 동원해서 수사를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지금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예. 제가 확인한 것만 350kg 정도의 예. 필로폰이 들어왔다. 예. 이게 1조 원이 넘고 예.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일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예. 그건 아주 일부분이다. 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항이 열려버렸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항이 열렸어요. 공항이. 예. 제가 인천공항에 입국장에 가서 뭐 영장을 집행한 적도 있지만 현장 검증을 9번 했는데 단 한 번도 마약견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여행객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약견 20마리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는 그렇단 말씀이시고 네. 이전까지는 한 마리도 없었단 말씀이시죠. 네. 대한민국 이 관세청 저기 시스템이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세관 직원들이 근무하기 싫어도 그 슈퍼컴퓨터 AI가 예. 계산해가지고 그 의심자들 이렇게 팝업 시킨다고 그러죠. 팝업장에 띄워줍니다. 네. 검사하고. 예. 이 전자통관 시스템의 성능도 너무나 우수하지만 이 공항의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존재가 마약견이거든요. 예. 마약 조직원들 동남아나 그 남미에서 보통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시스템은 잘 몰라요. 네. 근데 마약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축감을 가지고 예. 뭐 겨우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은박지에 막 숨겨가지고 뭐 500g, 600g 안 그러면 신체 뭐 콘돔에 네. 넣어가지고 뭐 200g 예. 이렇게 가져오다가 들통이 나기도 하는데 예. 대한민국 공항이 창설된 이래로 신체에 4kg 필로폰을 부착하고 공항을 통과해서 유통시킨 사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휴. 12차례, 예. 연인으로 따르면 36명이죠. 예. 그 다 휴대용 캐리어를 들고 통과를 했고요. 몸에는 4kg씩 다 부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이 공항 입국장은 예. 또는 입국장은 여기는 안보구역입니다. 국경이에요. 예. 그렇게 취급하고 예. 그들 스스로가 관세 국경, 하늘 국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고 예. 그 공항 내에 안보구역이기 때문에 안보기관들, 권력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국정원, 예. 방첩사, 예. 농림축산부도 10분 검역을 하기 때문에 안보의 한 축이죠. 법무부 외국인척이 들어와 있고요. 네네. 인천공항공사가 시설주로서 엄청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서 대테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인천공항 경찰단이 상주에 있고요. 주변에 특공대가 있고 특수 기동대가 있습니다. 하시라도 출동할 수 있게끔 예. 그런 험지를 철통 같은 그 안보 예. 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을 그렇게 쉽게 들락만 수 있느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예. 신체에 4kg씩 팔, 음. 복부, 허벅지 이렇게 4kg씩 필로폰을 메고 휴대용 캐리어는 단 한 번도 검사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 김포공항에 최근에 24kg 그 마약이 들어있는 게 적발이 됐잖아요. 네. 그런 일이 대한민국 공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연찮게 2번이 검거가 되는데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이걸 검찰이 덮을 수 있겠냐고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경찰 일부 넘어갔던 수사권을 검수 원복시키기 위해서 예. 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한 것이고 예. 여기에서 수사를 잘하고 성과를 내서 나름대로 또 욕심이 있었겠죠. 정치 입문도 했으니까. 예. 그리고 검찰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네.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들의 인식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 다 덮는다고요? 예. 그 국정원 얘기를 잠깐 하면 국정원은 국정원 1차장이 해외 공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1차장이 가장 선임 차장이고 거의 장관급 대우를 받죠. 해외 공작이 뭐냐면 테러 방지하고 마약 차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 북한의 군사가 현역이 뭐 150만이 넘죠. 대한민국도 거의 50만이 넘고 이러는데 여기에 무슨 테러 위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테러를 해서 빛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목숨 걸고 마약 유통 차단을 합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예.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이 들어오면 목숨 걸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검거를 해가지고 물론 그들의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에 정보를 주면서 모든 공은 국정원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특징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국정원이에요. 예. 그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예. 그런데 이 공항에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2번 검거되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왔다 갔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예. 나중에 6개월 후에 예. 백혜룡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이 공항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침투했던 그 사건을 수사한 게 아니에요. 예.
나무도마로 네네네. 그 미리 들어와서 공장에 보관돼 있던 것들을 하나씩 유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한 건데 그때 그 엄청난 양들이 청주와 대전 사이에 공장이 있다, 부산에 공장이 있다. 여기에 그 보관되어 있는 필로폰의 양은 수백 킬로를 넘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주창하고 그리고 제가 수사했던 백기동 사팀에 수사했던 그 말수도 엄청났잖아요. 네. 한 사람의 국정원 간부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들이 다 어마어마한 기관들이어서 뭐 국정원, 뭐 아까 좀 관세청, 뭐 공항의 업무에 어떤 연계성이 있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이제 이거를 눈 감아줘야 이제 이런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일이어서 전체적인 풀 스토리를 저희가 이제 경정님께 쭉 들어봤는데 다시 들어도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뭐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어야 되는데 뭐 마약견 투입도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고 한 명이 검거되고 세 명이 도망갔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막은 게 아니라면 이런 사건 자체는 발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